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일본의 대북한 정책 주로 북일 협상, 북일 회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북일 국교 정상화가 왜 필요하다고 했죠? 자, 북일 국교 정상화는 북한과 일본 간의 1945년 이후 현재까지의 적대적인 관계를 해소한다는 점. 그 두 번째는 자, 북일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일본이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하죠. 그 돈이 북한의 경제 발전에 기여해서 북한의 정상 국가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을 정상 국가화시킬 것이다. 또 한편 일본도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면 북한 위협론을 내걸면서 확대시키고 있는 군사력 강화를 중단시킬 것이다. 즉 일본도 좀 더 평화적인 국가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북일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도 개선될 것이다. 그래서 이들 3개국인 한국, 북한,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패권 싸움 중에서 패권 경쟁 가운데서 이들 국가의 포지션, 이들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북한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는 단지 북한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의미할 뿐 아니라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조금 전 수업에서 설명했습니다. 자, 이어서 보면 북일이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한 협상, 회담을 얼마나 했을까요? 크게 제1기, 제2기, 제3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1기는 91년에서 92년, 약 2년간의 2년에 걸쳐서 개최되었는데요. 제1차, 8차 국교 정상화 협상으로 의제는 과거사 청산, 즉 일본의 북한 지역 식민지 지배 청산 문제, 그리고 핵 미사일이었고요. 북한이 개발하는 핵 미사일 문제였고, 2기는 2000년 4월부터 2000년 10년까지로 제9 11차 국교 정상화 협상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의제가 먼저 납치 문제가 가장 주요 의제로 등장하고, 그 다음에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핵미사일 문제, 그리고 북일 양국 간의 의제인 과거사 청산이 가장 중시되지 않는 의제로 의제의 우선순위에서 뒷부분으로 밀립니다. 그 3기는 2002년서부터 지금 2006년까지고 2002년에 제1차 북일 정상회담이 처음으로 북일 간에 처음으로 개최되었고, 그 다음에 12월에는 제12차 국교 정상화 협상, 그리고 2004년 5월에는 제2차 북일 정상회담, 그리고 2006년 2월에는 제13차 국교 정상화 협상이 개최되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요 의제는 납치 문제, 핵 미사일, 과거사 청산 문제였다.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죠. (1990년대에) 들어와서 북한과 일본은 전후 처음으로 국교 정상화 협상을 개최합니다. 자, 협상의 의제는 크게 4가지였는데요. 하나는 기본 문제, 두 번째는 경제적 재문제, 세 번째는 국제 문제, 네 번째는 기타 의제였습니다. 그래서 기본 문제는 관할권의 문제, 즉 한국도 북한도 헌법에 따르면은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는 유일 합법 정부죠. 따라서 관할권의 문제는 북한이 한반도에서 어느 부분까지를 지배하고 있는지,
즉 북한의 영토가 한반도의 전체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북한이 지배하고 있는 38도선의 이북인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조약 효력, 자, 한일 합방 문제죠. 그리고 과거에 대한 인식, 즉 과거의 조약 효력과 과거에 대한 인식은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에 대한 청산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재문제, 재산 청구권 문제. 예, 이것은 일본이 패전에 의해서 한반도를 떠나갈 때, 일본인들이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귀환할 때 한반도에 남기고 간 재산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국제 문제. 당시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국제사회가 의심하고 있었는데 이 정말 핵 개발을 하고 있는지 어떤지를 알고자 했다는 거죠. 물론 협상의 의제로 핵 개발 의혹 문제를 일본이 제기한 것은 일본의 입장이기보다는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북한과 협상을 할 때 꼭 핵개발 의혹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기타 의제는 일본인 배우자 문제, 앞에서 60년대 북송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때 일본에 살던 제일 조선인이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제일 조선인 중에서 남자들의, 그러니까 조선인의 부인이 일본인인 경우 그들이 이제 북한으로 남편을 따라서 북한으로 같이 갔는데 그 이후 북한과 일본이 국교가 없는 비정상적인 관계여서 한 번도 고향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고향인 일본에. 이들을 어떻게 고향인 일본으로 방문시켜서 그들의 가족을 만나게 하느냐, 이것이 일본인 배우자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4개의 협상을 4개의 협상 의제가 제시되었고 이를 둘러싸고 협상이 일어났으나 결국은 또 다른 문제, 최초의 협상 의제로 선정되지 않았던 일본인 납치 문제가 제기되죠. 즉 제1기인 91년 1월에서 92년 11월까지의 제1차에서 8차에 걸친 국교 정상화 협상에서 북한과 일본은 대립을 하죠. 즉 북한은 일본에게 국교 정상화는 전후 보상 문제다. 즉 밑에를 보면 북한은 북일 국교 정상화는 약 반세기 전인 일본의 36년간의 식민지 지배 결과 발생한 문제, 즉 과거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국가 간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따라서 회담은 과거사 청산과 관련된 제1의제와 제2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북한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한 목표는 과거사 청산을 내세워서 경제 재건에 필요한 자금을 일본으로부터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죠. 자, 이에 대해서 일본은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핵 문제, 북한이 개발하고 있다고 의심받고 있는 핵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기구의 사찰을 받기를 요구합니다. 즉 북한은 북일 양국 간 문제인 전후 보상 문제를 중시했다면 일본은 국제 문제 그리고 이후 국제사회에 아주 중요한 현안이 되는 핵 문제를 제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결국 북일 국교 정상회담은 결렬됩니다. 자, 그 결렬의 첫 번째 이유는 북한이 과거사 청산을 주장하는 데 비해서 북한은 과거사 청산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한 데 반해 일본은 미국이 요구하던 핵 개발 의혹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된다고 요구함으로써 평행선을 달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하여
제3차, 1차에서 8차까지 협상 회담이 진행되었다 그랬죠. 그중 3차 회담에서 일본 측이 일본인 납치 문제를 제기합니다. 즉 북한에 대해서 1988년 88 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서 북한이 일으킨 칼기 폭파 사건의 범인인 에게 일본어를 가르친 선생이 바로 일본인 이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름은 이은혜 한국 이름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일본인이고 그 일본인을 북한이 납치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 측은 반발하죠. 이것은 북한에 대한 모욕이다. 그리고 과거사 청산을 피하기 위한 일본의 핑계다라고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회담을 중단합니다. 그러나 결국 일본이 이때 제3차 회담에서 제기한 일본인 납치 문제는 실질적으로 사실이었음이 2000년대 들어와서 밝혀지죠. 자, 북일 국교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한은 본격적으로 핵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일본으로부터 보상금을 받고 그를 통해서 경제를 회복시켜 체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는데 그것이 이제 실패한 거죠. 따라서 이제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핵 개발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핵을 통해서 안전보장, 경제 지원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은 지난 20년의 세월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북일회담 제1기 북일회담 91년서부터 92년까지의 제1기 북한과 일본 간의 국교 정상화 협상을 위한 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한과 일본 간의 주요 현안은 납치 문제, 북한이 행한 일본인 납치 문제, 그리고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핵, 미사일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사라진 현안이 있죠. 바로 북한이 주장하는 과거사 청산 문제입니다. 즉, 북한은 북일 간의 국교 정상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본이 북한에 행한 과거 식민지 문제를 청산하는 것이다. 즉, 사죄하고 보상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일본이 주장하는 납치 문제 해결,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 해결, 이것이 더 중시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 90년대에 제90년대 국교 정상화 협상이 실패하고 2000년대 들어와서 북일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었나를 볼까요? 자, 2000년대 일본의 수상은 고이즈미, 그리고 여러분이 다 아는 아베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김정일이죠. 지금 김정은의 아버지죠. 그래서 고이즈미 김정일 시기를 보면 북일 정상회담을 2회 개최합니다. 역시 전후 최초죠. 그래서 북일 정상회담을 2번 개최하고 이 결과 북일 평양 선언을 북일 평양 선언에 북한과 일본이 합의합니다. 그리고 이 북일 평양 선언이 지켜지지는 않았지만 북일 관계 개선의 기본 틀, 로드맵으로서 자리 잡게 되죠. 그리고 고이즈미 시기, 정권 시기 일본은 납치 문제는 일본의 안전보장에 대한 위협이자 인권 유린이라고 주장하면서 납치 문제의 해결 없이
북한과 관계 정상화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그리고 고이즈미 다음에 아베 정권에 와서는 본격적으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실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핵 미사일 문제, 김정일 정권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개발되는 핵 미사일 문제를 일본의 안전보장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한 해결 방법으로서 북한을 제재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도 가능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를 선도하고, 그리고 국제사회가 특히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북한을 선제 공격한다면 일본은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는 의사표명을 합니다. 따라서 2000년대 그리고 2010년대, 더 나아가서 아베 정권이 2010년대까지 연결되죠. 그래서 2000년대, 2010년대 북일 관계는 납치 문제가 가장 우선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핵미사일 문제가 등장하면서 일본에서는 북한 위협론을 주장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북한 위협으로부터 일본의 안전보장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일단 먼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실시하고 일본의 군사력을 강화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2000년대, 2010년도에 국교 정상화를 위한 정부 간 협상, 그리고 북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관계를 개선하려고 했으나 그것이 실패함에 따라서 북일 양국 간의 상호 불신은 1층 확대되어 나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한 2002년 9월의 북일 정상회담의 사진입니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리고 일본의 고이즈미 수상이 처음 만나서 악수하는 모습이죠. 자, 그럼 북일 정상회담은 북한과 일본 간의 최초의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더 보기로 하죠. 2002년 9월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주요 내용은 보면 90년 초에 국교 정상화를 위한 정부 간 협상에서 북한이 반발하고 부정한 일본인 납치 사실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정합니다. 우리 했다, 미안하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까지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총리는 평양선언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평양선언에서는 국교 정상화의 주요 장애 요인이었던 과거사 청산 문제, 납치 문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양국이 일정한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 북한이 납치 사실을 인정하자 이에 대해서 일본 여론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일본인을 납치한 북한과는 국교 정상화를 할 수 없다는 일본 여론이 확대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일본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던 미국이 북한과 일본의 정상회담을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이 결과 결국 제1차 북일 정상회담은 실패로 끝나고 말죠. 자, 지금 나오는 것이 일본인 납치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 요코다 메구미입니다. 여기 소녀는 중학생일 때, 14살 때, 요코다 메구미가 북한에 납치되었을 당시 바로 전 사진이고요.
옆에 사진은 북한에 납치되어서 10년, 20년이 지나고 중간은 20대 사진, 그리고 마지막은 30대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녀가 납치되었기 때문에 가장 북한의 일본인에 대한 인권 유린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요코다 메구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 납치는 총 12건, 북한이 총 12번 일본인 납치를 했고 납치된 일본인은 총 17명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북일 평양 선언의 내용을 보면 1항, 2항, 3항, 4항으로 되었고 1항은 북일은 조속한 국교 정상화를 한다. 이것이 북한과 일본의 국익과 합치한다는 거죠. 2항은 과거사 문제와 보상을 한다. 즉 1965년 한일 기본조약 당시와 동일한 수준에서 과거사 문제에 사죄를 하고 보상을 한다는 겁니다. 제3항은 납치 문제죠. 자, 납치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재발하지 않겠다는 거고, 제4항은 핵 미사일 문제, 국제사회가 가장 중시하고 있고, 또 일본의 안보 위협으로 중시하고 있는 핵 미사일 문제로 일단 북한은 핵 미사일 실험 발사를 중단한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룰에 따라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한다고 북일 평양산 선언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납치 문제로 인한 일본 여론의 일본의 대북 여론의 악화, 그리고 미국의 반대로 인해서 결국은 북일 평양 선언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개선은 실패로 끝납니다. 자, 그 이후 일본은 북한 위협론을 강조하면서 보통 국가의 길로 걸어갑니다. 즉 북한 위협론이라는 것은 일본인 납치,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죠. 이 모든 것이 일본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고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자위대를 강화합니다. 즉 군사력을 강화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보통 국가가 되겠다는 것이 일본의 국가 전략이죠. 여러분 여기서 보통 국가라는 것은 일본은 현재 보통 국가가 아닙니다. 즉 보통 국가들은 다 군대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군대를 갖고 있고 미국도 군대를 갖고 있죠. 자, 그런데 일본은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의 헌법에는 군대를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군대는 내션 아미가 아니라 자위대입니다. 이와 같은 자위대를 국군으로 변화시키고자 하고, 이것이 바로 일본에서 말하는 보통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보통 국가라는 것은 결국 일본이 자국의 안보는 자국이 지키겠다는 거죠. 그러나 주변 국가, 한국이라든지 일본 군국주의로부터 피해를 입었던 국가들은 일본의 보통 국가화가 자국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2010년대 북일 관계를 보면 2010년대는 김정은과 아베입니다. 그래서 북일 스톡홀름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여기는 관계 개선보다는 오히려 일본의 아베 정권은 납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경우는 아베 정권이 행하고 있는 조총련에 대한 탄압을 좀 해결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실패로 끝나죠. 그리고 아베 정권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시킵니다. 자, 그래서 2010년대 북일 관계의 특징은
일본이 대북 제재를 강화시키고 그리고 또 하나 대북 억제력으로서의 군사력을 강화시켰다. 이것이 2010년대 북일 관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결과 탈냉전기 북일 주요 현안은 가장 큰 것이 납치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핵미사일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북일 관계 정상화에서 가장 핵심인 과거사 문제가 가장 그 현안 중에서 비중이 작다는 거죠. 그래서 납치 문제와 과거사 문제는 북일 양국 간의 현안입니다. 그리고 핵미사일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현안이다. 그러나 이 모든 양국 간의 현안인 납치 문제와 과거사 청산뿐만 아니라 핵미사일 문제, 국제사회의 현안인 핵미사일 문제까지 해결되어야 북한과 일본 간의 관계 개선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탈냉전기 북일 관계는 대화와 제재가 계속 같이 양립되어 왔는데 오히려 점차 대화보다는 제재가 강화되어 왔다. 특히 아베 정권에 들어와서는 대화보다는 제재 위주의 일본의 대북 정책이 실시되어 왔고 이 결과 북한의 일본 간의 관계는 더욱 악화 일로를 걸었다. 자, 그럼 앞으로 북일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북일 관계 시나리오를 크게 네 가지로 봤습니다. 즉 핵미사일 문제를 둘러싸고는 교착, 여전히 대립, 납치 문제도 여전히 대립, 그럼 북일 관계는 악화. 이런 결과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가 더욱더 진전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시나리오 2는 핵미사일 문제가 진전된다. 이거는 물론 북한과 일본 간에 진전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미국 간에서 핵미사일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그런데 북일 양국 간의 현안인 납치 문제는 그대로 교착된다. 이 경우 북일 관계가 만일 개선된다면 그것은 미국의 알선에 의해서 미국이 북한과 일본에게 관계 개선을 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이 경우에 북일 관계도 일정 정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시나리오 3은 핵미사일 문제가 북한과 미국 간의 교착, 갈등인데 북일 간의 납치 문제가 진전된다. 그래서 북일 관계가 개선된다. 이 경우는 북한을 둘러싼 한미일 공조가 분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시나리오 4는 핵미사일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그에 따라서 납치 문제도 진전이 되고 북일 관계도 국교 정상화를 이룬다면 이것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이 네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현재는 시나리오 1의 상태죠. 그런데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4죠. 즉 핵미사일 문제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어느 정도 진전되고 납치 문제가 북일 간의 현안인 납치 문제가 해결되어서 북한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를 한다면 북한도 좀 더 정상 국가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고 일본도 좀 더 정상 국가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 결과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처음 수업 시작할 때 북한과 일본의 관계 개선이 한반도 평화 또는 통일과 어떤 관련이 있나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질문했습니다. 자,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